가지 생장과 전장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큰 가지가 세력이 강하다. 굵잖아요. 굵은 가지가 세력이 강해요. 세력이 강하니까 이 세력이 강한 거는 계속 세력이 강하게 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큰다, 강하다, 세력이 강하다고 보고, 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잎눈에서 세력이 강한 새 가지가 자라고, 그 영향에 의해서 아래쪽 가지의 생장은 억제되거나 자마가 된다. 정부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쪽에 가지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면은 이 밑쪽에는 가지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 자체가 있는데 자마가 생긴, 눈이 아주 짙게 이렇게 숨어 있는 눈, 잠자는 눈,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죠. 은하. 그렇게 눈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안 나와요. 그렇게 생긴 게 정부 우세성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이 안 나오니까 눈이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나지라고 하는 나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칼로 눈 1cm 위에다 끊고 만약에 끊는 이유는 그 위에서 옥신이 이제 내려오면서, 옥신은 이렇게 생장 촉진을 제어해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내려오게 해주면 이게 생장 호르몬이 올라가다가 거기서 눈이 트게 되죠. 그렇게 해주고, 그게 이제 BA라든가 폼이나 이런 것들을 뭐 3, 4일 간격으로 해서 쳐주면은 뭐 거의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부 우세성일 때 그 밑에는 주간지에 측지가 안 난다. 너무 세게 위에서 자라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딱 나면은 바로 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게 완전히 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 나오고 자마가 있는 곳은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주면은 눈이 튄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세울수록 강해지고 수평으로 눕힐수록 약해진다. 가지를 세울수록, 이 측지가 이렇게 세울수록 이 가지들은 더 자라죠. 꽃눈이 없어져요. 그러면 섰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높일수록, 특히 수평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수록 이 가지 생장은 이제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꽃눈 형성이 와요. 이게 이제 니콘의 법칙이랍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는 잘 자라고, 하늘 치다보면 하여튼 잘 자라요. 내려오면 이게 잘 안 자라면서 이 꽃눈이 이와 같이 온다. 이게 지금 내렸잖아요. 내리는 꽃눈이 온 거죠. 요건 가지고 이게 니콘의 법칙이라는, 니콘의 법칙. 가지를 세울수록 열심히 자라고, 내릴수록 가지가 자람이 덜하지만은 꽃눈이 온다. 요것이 니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전정은 가지 생장이 강해지고 여름 전정은 약해진다. 겨울에 지금 전정을 하잖아요. 전정하니까 가지가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고, 여름에는 하면은 세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슨 소리를 하면은 좀 세다만. 자, 요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전정에 이렇게 끊잖아요. 이렇게 끊었어요. 이만큼 끊었어요. 그럼 땅 속에 있는 전분이, 지금 뿌리에 그 전분이 이렇게 있어요. 전분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잎에서 만들어진 햇빛을 보고 만들어지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들이 이 수채로 이제 다 퍼져 나가고, 과일도 가고 싹 가고, 그 다음에 먹다 남으면은 이게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에 이제 저장됩니다. 저장돼서 이거는 전분으로 이제 아주 굳어졌어요. 있는 거예요. 그 전분이 있는 게 들어있는 전분들이 이만큼 먹을 수 있는 양을 다 분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만큼 끊어내니까 전분이 요만큼 남겠죠. 먹을 만큼. 나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 이 끊은 만큼 내밀던가 더 빨리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고, 여름에는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끊으면 반응이 없어. 전분이 이 안에 없으니까, 이 뿌리에 없으니까 내밀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할 건데 5월 달에 하거나 6월 달에 끊으면 끊을수록 늦은 만큼 이게 자람이 적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많이 못 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정을 하면은 쑥 끊은 만큼 나가려고 하고, 여름에는 끊은 만큼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덜 자란다. 지금보다도 여름 전정은 약해진다. 지금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렇게 해진다.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돋아난 분지각도 길이, 세력이 같은 두 개의 가지는 같은 세력으로 자란다. 이 분지각이 같으면, 분지각이라는 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다면 요 각도,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서 설명. 요렇게, 여기 주간지를 하면 요렇게 분지가, 여기 분지가입니다. 이렇게 얼마큼 벌어졌네, 요거죠. 여기 똑같으면은, 분지 각도가 똑같으면 야들 똑같게 자란다. 같은 위치에 똑같게 난 것은 이게 똑같게 자란다. 그러니까 똑같게 자라는 게 이 위에는 수세가 약할 수 있어요. 똑같게 자라는 요런 것은 하나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요 책에는 없어요. 요렇게 분지각이 같으면 같은 세력으로 자란다. 이렇게. 자, 같은 세력으로 똑같게 두 개 같으면은 같이 자라니까, 이것은 물이 올라오다가 같은 것에 딱 나가면 요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하나를 끊어주게 되면은 요로 물이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똑같게 이렇게 가지가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를 요렇게 세력이, 요렇게 분지각이 같으면 세력도 힘도 다 똑같아. 그런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뭐 하나일 때는 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제거해 주는 것이 나무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분지 각도가 좁은 가지는 넓은 가지보다 강하게 자란다. 당연한 게, 이게 같은 조건이 하도 이게 분지각이 이렇게 되면 이 나무는 빨리 자라겠죠. 똑바로 올라가니까 직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옆으로 하면 이게 천천히 자랄 수가 있어요. 천천히 자라요. 이게 분지 각도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넓게 해. 분지각이 넓은 것보다가 이게 좁은 것이 더 빨리 자란다. 예. 다 이해가 되죠? 이런 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분지각이 같으면 원줄기 높은 곳에 가지가 낮은 부위 가지보다 강하다. 분지각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 위에 또 이렇게 분지각이 있어요. 이 위에 게 더 높아요. 더 분지각이 똑같게 여기 있고, 요 위에 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분지각이 더 세다는 게, 더 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밑에보다 위에 있는 분지각이 더, 똑같은 분지각이라 할지라도 요 밑에보다 위에 있는 가지들이 더 자란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가지들은 더 유인을 해줘야지 밑에 거가 같이 유사하게 크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줄기에 가까운 가지가 멀리 떨어진 가지보다 강하다. 이 당연한 거예요. 이 주간지에 가까이 있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부위가 이거보다 여기 더 굵죠. 굵으니까 이건 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죠. 자꾸 커지는 거죠. 똑같게 여기 하고 끝하고 똑같지 않다는 얘기지. 여기는 굵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줄기에 가까운 가지, 그 원줄기에 가깝잖아요. 이게 가지가 가까운 가지는 떨어서 가지보다 강하게 자란다, 이런 얘기. 여기에 붙어 있는 굵게 더 자라고, 여기 자꾸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지들이 많으면 이 안쪽으로 계속 커집니다. 겨울 전쟁과 수채 생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면기에 가지를 자르게 되면 남은 눈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가 강하게 발생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눈에서 세게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때 전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이 강한 세 가지가 발생한다. 원인은 전정에 의하여 남은 눈의 수가 적어지지만 뿌리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뿌리에서 흡수된 양수분 및 저장분이 남의 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만큼 양분이 남아 있으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뿌리에 있던 양분들이 끊어준 만큼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정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정을 이제 가지를 측지를 이제 다 받았다고 하면 이제 골격지, 우선 이 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뭐 생각하고 이제 나무를 심었겠지만, 이 수영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키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지, 나무 골격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쪽에 제일 밑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SS기가 다니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제 밑에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 그 다음에 2단부터는 십자로 나오게, 그 위에는 다시 X자, 그 다음에 십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햇볕이 쏘이는데, 햇볕이 침투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이제 조금 더 할까요? 수세가 강하게 하는 방법과 수세를 약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가 이제 강하게 하는 말은 뭐 수세가 약한 나무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느냐? 아까도 저 유튜브 뭐 찍으면서 했는데 수세가 약하면 과일이 많이 달렸으면 그 다음에 그 나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과일을 많이 달지 않고 정리할 때, 꽃봉오리 딸 때, 또 꽃을 딸 때, 일때 많이 따주는 거죠. 많이 따주고 많이 열지 못하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목 부위가 이제 동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세가 약하잖아요. 나무가 힘이 없으면 저가 지금 그래서 지금 나무가 이렇게 찢어졌어. 저 동영상을 찍었는데 나무가 텄어요. 수피도 튀고 뭐, 그리고 이 전목 부위에 이렇게 나무가 서로 붙어 있는 전목 부위에 이렇게 흙으로 또 찢어져요. 수세가 약한 나무가 이제 동해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목 부위에 이제 흙을 좀 이렇게 덮어서 이제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퇴비시용. 그러니까 이제 수세가 약하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배수를 철저히 또 해주며, 그 다음에 질소 시비 하고 이제 요소 연면시비. 요소는 자라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면 시비할 때 약을 지나치게 세게는 안 해요. 왜냐면 꽃눈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게 양을 따라서 뭐 500리터에 0.2, 0.3 이렇게 해서 그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영상 찍어달라 그러면 그 산출 방법도 돼서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수세를 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수세가 강한 나무 있잖아요. 강한 나무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상박피, 주간지 뿌리, 전목 부위 위에 이렇게 환상박피 껍데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한 2mm 정도 해서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근 처리해서 나무를 판단해서 뿌리가 이 정도 나왔다 생각되면은 삽으로 가지고 보통 한 3, 40cm의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삽으로 끊어가지고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전목 부위 밑에를 약간 좀 파내면은 이 외성 대목에서 뿌리가 또 이렇게 그 위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단계를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전목 부위에 이제 흙을 좀 이렇게 줘야 됩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그렇게 하고, 수세가 강하니까 이제 하계 전정 때 강하게 좀 이제 전정을 좀 해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한 5 내지 7cm 신초들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나 자랐을 때 더 이상 못 자라게 비비폴을 하겠어요. 비비폴 약재를 쳐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수세를 2차 성장도 못하게 이렇게 약을 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수세를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료를 준다든가 유박을 주고 축분 주고 이러면은 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을 안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을 자꾸 잊어먹고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정은 기본 틀만 가지고 룰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과일은 계속 전정하는 나무를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저가 한 전정 순서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시고, 일단은 해가 잘 들어와야 된다. 약을 쳤을 때 약이 잘 들어가야 된다. 남쪽 부분에 가지들이 너무나 왕성하면 안 된다. 뒤쪽으로 햇볕이 가야 되고 약이 가야 된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이 측지와 측지 간의 이 거리가 있어야 되죠. 같은 거리는 한 80cm 돼야지 해가 괜찮아요. 이게 측지가 이렇게 엇갈렸을 때는 뭐 40cm 정도. 그러니까 유목일 때는 이제 크는 과정이니까 그거보다 좀 작게 차이 나도 보통 40에서 80cm 성목일 때 나야 되고, 그 결과지들은 짧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건 뭐 비비프로 친다든가 이제 하면 돼요. 그냥 5년 정도부터는 이제 신경을 꼰두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힘쓰지 않고도 과일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맛있는 과일 잘 만드셔가지고 소득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과나무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잖아요. 뭐 사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사고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SS기 하나 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요새 이렇게 좀 찍으니까 구독자가 하루에 한 20명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하루도 이렇게 한 명씩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 하나라도 한 5분 동안 보시고 한두 개라도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구나 하고만 생각되면은 구독 눌러줘도 됩니다.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해도 되지만은 알고 있어도 또 한 번 더 들으면은 또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이제 62살입니다. 62살인데 다 알았던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찍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내가 알아야만이 이제 내년도 과일 잘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다 과일 농사 잘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과일입니다. 생산성이 좀 생산을 잘 만들어 가지고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